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6기 출범 1주년 특별기획 MBC 토론 시사데스크 김주희입니다. 공군은 지난 10여 년이 넘는 적자능 기간 동안 한국이 세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밑거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의 착공에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항북형 발사체 나로를 성공 발사할 수 있기까지 과감한 선택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공군은 민선 6기 또 한 번의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1주년 특별기획 MBC 토론 시사데스크.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살아있는 행정으로 행복한 공을 약속한 박병정 공군수를 초청해 공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 앞으로 미래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군 박병정 군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군의회 장세선 의장 자리하셨습니다. 초당대 항공정비학과 윤영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유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공의 민선 6기 1년 동안의 발자취를 영상을 통해 만나보신 뒤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원칙과 소신으로 고흥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박병종 고흥 군수. 2006년부터 민선 4기와 5기를 이끌어오며 고흥의 도전과 성장의 현장에서 함께한 지도 8년. 박 군수는 이제 민선 6기 임기 내 그동안의 성장을 현실화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소득 기반 창출을 위한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과 녹색에너지 505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국토부 지역 활성화 지역 선정, 시산도 폐기물 처리장 준공 등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여념이 없다. 그 밖에도 거금도 둘레길 개통과 전국 최초 거금도 해양 낚시공원 개장 등 천혜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객 유인 인프라 확충은 고흥의 긍정적인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삼선의 신화를 완성시켜야 하는 박 군수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다. 오랜 노력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고흥의 고령화 문제와 인구 감소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실정이며 지역의 능동적인 변화를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고흥군 민선 6기 출범 1년. 꿈을 현실로 이루는 박병종 군수의 살아있는 행정이 군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의 결실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네, 3선째 고흥군을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지난 민선 4기, 5기에 이어서 민선 6기까지 군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득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고요. 또 감회가 새로운데요. 민선 4기에는 사실상 투자 유치라든가 또 우리 고흥 앞으로 발전 비전을 로드맵을 세우는 데는 굉장히 암담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민선 4기 취임하기 전에는 투자 유치 한 건이 없었습니다. 인구는 감소되고 또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고흥이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은 투자 유치와 교육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고흥은 대부분이 수자원 보존 지역으로 전부 다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도해상 국립공원. 그래서 공장 하나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을 수자원 보존 지역을 MOU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겠다 해가 정부의 74%를 해지를 이렇게 하고 다도해상 국립공원도 또 해지를 해가지고 팔령산을 국립공원으로 묶고 이런 작업이 민선 4기 5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전부 다 농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개간하는데 민선 4기였다면은 민선 5기는 이제 씨를 뿌렸고 민선 6기에는 그걸 수확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뿌렸던 씨앗이 반드시 6기를 통해서 곡식을 전부 다 수확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1%만 가능성이 있어도 시도를 무엇인지 도전했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국민의 이대한 선택을 받고 삼성군수로 1년을 보내면서 취임식에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흥 발전을 가시화시키고 또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서 또 제가 했던 공약상을 반드시 마무리해가지고 고흥을 명품군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 약속만큼은 초심 잃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다짐에 또 다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나하나 마무리 짓겠지만은 메르스 때문에 좀 침체된 이런 경제 위축된 그런 사안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게요. 앞으로 남은 3년 오로지 우리 국민 행복과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며 더 분발하고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 농수산물에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고흥이 뜨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무슨 취나물이라든가 또 곤드레 이런 것도 지금 외국 메이저 기업들이 고흥에 와가지고 구입하려고 해도 뭐 2억, 1억 5천 미리 성금을 주고도 2개월 이렇게 기획하는 이런 상황까지 시다는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박병종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가 결실의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께서는 지난 1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을 제7대 의회에서 민의 대변자로 일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전 의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메르스가 발생했으나 우리 군은 군 보건소의 신속한 대처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 한 명의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더 큰 꿈을 만들어가는 민선 6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 봅니다. 우리 의회도 지난 1년 동안 총 11회 104일간 회기를 운영하면서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또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 가치를 두고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가 결정될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했다고 자부합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층에 있는 분들이 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군정에 참여했을 때 우리 군의 발전이 더욱더 가소가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의회와 군이 활발한 활동들을 지난 민선 6기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 오셨는데요. 지켜보는 국민들의 민심도 궁금한데요. 예. 원래 그 장기나 바둑에서는 그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잘 눈에 잘 보인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고흥 군민의 그 입장에서 또 그런 눈높이에서 그동안 고흥군의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군수님과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쭉 추진해 오시는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예. 민선 5기 때 고흥 군수님께서는 중장기 투자 개발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한 5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총 투자 예산이 3조 6천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선 6기 때는 지금 34개 사업을 3조 5천억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특히 민선 6기 때는 그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은 되게 군민 복지라든지 그 문화 관광 사업 이런 데 집중해서 이런 것은 국민 밀착형 사업이구나 하고 아주 실현성이 가능한 아주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흥군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근데 최근에 군수님께서 고흥 발전 중장기 로드맵 149건에 관해서 또 사업을 추진하는 로드맵을 작성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군수님께 조금 좀 많은 그 일에 욕심을 부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선 6기 때 약속하셨던 34개 사업 충실하게 마무리를 잘 지은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그 결실을 맺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흥 발전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지적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뒷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고흥하면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성과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흥군은 인구 감소 문제 해소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소득 기반 창출 전략으로 이제 우주항공 산업을 선택을 했었고 이제 이후에 나로 발사 성공을 계기로 고흥의 브랜드 가치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냐 뭐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인구 감소는 어떻게 보면 군 단위 지자체 공통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재정이 약화가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도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랑 걱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생적으로 우리 지자체의 그 자생력이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우리 고흥군을 우리 윤 교수님께서 지적했지만은 지금까지 추진했었던 사업은 반드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러나 앞으로 고흥 중장기 발전, 장기 발전 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50년 후에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던 거고요. 이미 다 국가적인 차원 또 우리 윤 교수님 도움 덕분에 우리 국민들 덕분에 고흥 우주항공 크로스커트 구축은 어느 지자체보다 구축이 됐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서의 그 굳건한 확보의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주 발사 성공으로 여러 가지 인지도도 뜨고 했지만은 지금 무슨 앞으로 가칭 우주의 날도 제정을 해서 세계적인 우주의 날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주항공 사업은 국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제 재정 자립도가 우리가 5.4%인데 우리가 지방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건 엄두를 낼 수가 없고 또 이 사업을 계획했다고 마무리 지을 수가 없는 것도 수로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우주항공 발전위원회에서 2008년 때 그 한국산업연구원인데 송화 교수님 때 박사한테 해가지고 했던 그때 계획이 1조 6천억을 사업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중앙정부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사업들이 모두가 다 사업에 현실적으로 지금 실행에 옮겨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도 중요하고 제가 다네가시마 일본 그 발사센터를 그때 한번 가봤는데요. 그때 발사를 하려고 준비를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내를 우리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그 안내한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우주센터에서 우주 발사가 밑에 하는데 우리 관광을 해주자는 게 그 여직원 말이 엄청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국민이 이 관광을 하고 이것을 알아야 국민들에게 공감이 돼야 예산도 더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지금 이런 남북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개방이 안 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개방을 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추진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흥 우주항공 R&D 구축 사업 지금 고흥에서 R&D 구축 사업들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이 나라도 우주센터, 항공센터, 우주과학관 이런 우주항공 시설이 집집화된 이걸 적었고 왔어요. 금년만 해도 11개 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흥 과학 로켓센터가 건립됩니다. 이거 242억 투입이 아니라 로켓 개발 R&D 발사 운영 발사체 기술 습득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우리 미사일이 죄송합니다. 윤용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300km 이상 발사를 사정 거리가 이런 규제를 받았어요. 이게 실패되면 국민들이 온성이 높아지고 하니까 이 미국에서 규제를 800km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로 얼마든지 실험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형
R&D 시설과 발사 운영, 발사체 기술 습득을 위해서 지금 로켓 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주항공 부품 시험평가센터가 건립되고 전문 교육기관이 유치됩니다. 이것이 지금 금년에 19년 480억이 투자됩니다. 그다음에 국가 비행종합시험센터인데 이것은 지금 18년까지 1652억인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족 단위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계속 확대돼야 됩니다. 이것은 항공센터 이론에 무인기라든가 소형기 등 개발 항공기 비행 시험 평가 기반 시설이 확충됩니다. 그래서 할주로도 지금 2.4km 이렇게 준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흥 우주 항공랜드가 우주랜드가 조성이 지금 내년도에 완공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도 우주센터가 지금 확장이 되는데 이거 지금 5,997억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요즘 그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금년 전반기 그 레미콘이 대금 순수한 레미콘이 300억이 넘더랍니다. 발사센터 우리 소장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레미콘이 조달 안 된다. 좀 도와달라. 이런 정도 우리 공은 레미콘 6개 회사가 있는데 이 정도로 경기 건축 붐도 있고요.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이 되면은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서 입지가 확고히 정착되고 관광과 고용 창출 뭐 이런 파급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또 말씀드리면 우리 고흥 우주항공발전위원회를 운영이 됐습니다. 네, 우리 그렇죠. 앞에 앞에 계신 윤용희 위원장님 교수님께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위원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우리 명예 군민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 군수공약평가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 밑에 계시는 뭐 김승조 우리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전부 다 항우연 원장을 다 했습니다. 또 우리 유정주 박사님들 부원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굉장히 우리 이 고흥 우주항공발전위원들이 우리나라 석학들이 방향 제시를 정부에 해주면서 컨트롤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에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고 잘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군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11개 사업에 이제 고흥의 우주항공 R&D 구축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흥의 우주 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고흥의 우주 산업은 바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예.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이 아직도 표준 산업 분류에 끼지 못하고 항공 산업하고 같이 해서 항공 우주 산업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우주 산업은 독자적으로 아직 출발하는 단계다. 이제 산업 분류표도 아직 없는 단계인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고흥은 우주 산업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고흥의 우주 산업이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의 수준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도 최근에 우주 산업 발전 로드맵을 만들어서 차근차근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대단히 많은 돈이 예산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부 예산도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도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 중에 고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낙수 효과, 즉 지역 발전과 연계되겠다. 이런 초점에서 고흥은 국가적으로 크게 우주 산업이 추진되고 이런 데서 낙수 효과를 어떤 사업들을 거둘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또 거기에 그 유인 효과를 끌어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낙수 효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과학 로켓센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데 좀 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과학 로켓센터보다도 지금 선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현재 1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고흥 우주센터에 주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당장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의 그 시설을 구축하는 데만 해도 거의 200억 내지 300억의 레미콘이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시설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낙수 효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조금 전에 다시 이제 말씀하셨던 그 과학 로켓 센터를 얘기하면은 이렇습니다. 2013년 1월 30일에 나로호가 발사한 성공 이후에 그럼 두 번째 언제 발사하냐면 지금 이 한국형 발사체가 계획대로 잘 진행돼야 2018년도에 발사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뭐 7, 8년 터울, 10년 터울로 해서 종종 한 번씩 발사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 투자나 이런 거 봐서 이게 효용이 낮다. 예.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좀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찾아본 것이 바로 과학 로켓 센터입니다. 과학 로켓 센터는 실제로 값을 우리가 보통 나로를 발사하는데 뭐 한 200억, 300억 이렇게 든다고 하면 이것은 10억, 20억에 값싸게 만들어서 짧은 기간에 만들어서 1년에 2번이지 3번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사함으로써 얻는 우주항공의 기초 기술을 습득하고 이 기술을 다시 우리가 실제 우주체를 발사할 때 그것을 피드백하고 또 이걸 현재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력도 양성하고 또 이런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기술을 습득해낼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이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더니 중앙정부에 대단히 이건 필요하고 타당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설득이 다 됐습니다. 단 고흥군에서 이것을 이제 추진해서 사업을 올렸더니 이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고흥군에서 주체 사업을 건의했지만 사실은 이건 국가적 운영 주체가 국가가 돼서 해야 되겠다. 이걸 좀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우주항공 산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우주항공과 연계돼서 이제 고흥군이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사업 중에 하나가 관광 산업 아니겠습니까? 관광 산업이 고흥의 또 하나의 큰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민선 4호기의 도전 과정들이 이번 민선 6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해와도 될 것 같습니까? 네, 민선 4, 5기의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민선 6기는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관광 산업에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국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리 천혜의 자연 경관이 있고 지금 지역에 풍부한 우리는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그동안에 이제 성과를 거둔 것에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고흥 마복산에 천혜의 그 자연석들을 해가지고 체험장이라든가 목재 체험장이라든가 또 해창만의 수변 그 오토 캠핑장을 운영한다든가 거금대교 광장에 거금 휴게소 개장이라든가 거기다 이제 꿈을 품은 거인 우리 고흥 상징물도 랜드마크도 만들고 거금도 둘레길 개통에 42.2km 일개급 공간을 하고 있는 굉장히 관광객들 호응이 좋습니다. 거금도 또 해양 낚시 공원 바다에서 낚시도 하고 바다 펜션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우주 우리 이런 관련 시설을 해가지고 테마형 이런 관광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모두 투어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우리나라 모두 투어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그 역사지 뭐 부국사 이런 데를 선호했던 우리 국민들이 제일 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주 발사센터가 10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발사센터도 앞으로는 언젠가는 개방을 할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요. 이 테마형으로 우주 발사센터 과학관 또 우리 우주 스페이스 캠프 천문과학관 고흥항공센터 이 전역을 해가지고 트라이앵글식의 삼각관계를 만들어가지고 투어를 할 수 있게 그런 준비 중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 관광산업이 우리 고흥의 엄청난 부분을 점유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고흥군이 활발한 관광 활성화 시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데요, 의장님. 고흥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고흥군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협력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고흥은 자연 경관 빼고 유적지나 또 사적지 이런 것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박병종 군수님이 취임하고 많은 그 시설들을 지금 갖추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또 사실 이게 공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어떤 협조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군에 추진한 그런 사업들이 지연이 되고 또 장기화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그래도 각 지역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민원 해소나 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지도하고 지원한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SOC 사업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뭐 교통 접근성과 관광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대표적인 게 바로 거금대교라고 하죠. 예. 예. 거금대교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겁니까? 우선 이제 접근성을 말씀드려요. 거금도 그냥 좀 다음에 말씀드리고 우리 고흥이 사실 접근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고흥을 지금 벌교서 이렇게부터 보성서 접근하자면은 우리가 15호선 국도 27호선, 77호선이 같이 몰려서 녹동을 가고 나라를 가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이 보성에서 뒤에서 조성원에 해가지고 두원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하는 도를 77호선으로 해달라. 국가 지금 건의를 해놓고 국도로 변경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수에서 바로 두원 대전로 다리를 나오려면 30분 거리를 5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고흥을 천혜의 비경을 볼 수 있는 이런 거. 또 지금 여수에서 고흥, 우주에서 적금 이렇게 여수까지 이렇게 다리가 11개 다리 놓여지는데 여기를 지금 적금까지는 우주에서 이미 다리가 상판이 완공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이 도로를 우주에서 고흥 점암 3고리로 가는 도로를 지방도로 전부 다 승격해가지고 빨리 진이 말씀 시내로 이렇게 들어오면 여수하고 이를 청양권이 바로 1시간대 다 내에 다 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해서 고흥의 접근성을 좀 이렇게 좋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금산은 지금 거금도는 다리가 이렇게 교량이 넣어지고 소록도를 경유해서 소록대교 거금도가 이어진 데로는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또 이 관광객들도 뭐 옛날 배로 이렇게 다녔을 때하고는 뭐 어떻게 비차별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금산을 오고 있고요. 한 번 또 이렇게 해안을 돌고 나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적은 제주도다. 이렇게도 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뭐 둘레길이라든가 바다 펜션이라든가 뭐 식당 여러 가지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금도가 앞으로 우리 고흥의 최고의 관광 적지로 이렇게 떠오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문제가 이제 접근을 이렇게 속은 좋아지더라도 관광을 하려면은 와서 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건 우리가 우리 작업으로 투여를 할 수는 없고 민자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가지고 고흥만의 리조트라든가 이것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남열리 교수하고 거기도 지금 리조트, 호텔, 골프장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계약은 이미 지금 임으로 구두로 이렇게 해박을 했고 또 이런 사업들이 고흥만에다가 또 리조트를 짓는데 고흥만은 담수가 500만 평입니다. 또 옆에 고흥 등량 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또 우주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비행 종합 시험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장소위가 리조트가 들어오면 숙박하기도 좋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앞으로 고흥 관광 산업에 대해서 교수님 뭐 견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관심이 아무래도 크시니까요. 예. 네. 고흥군 내에서 관내에서 사시는 분보다 제가 이제 밖에서 고흥군을 쭉 바라보면서 느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아까 고흥이 접근성이 뭐 안 좋다 이것이 사실 고흥의 관광 산업의 그 접근성이 이 자체가 꼭 단점만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제주도에 접근성이 안 좋았다 안 가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체류형 관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체류형이야 이게 지역
산업의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체류형 관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그 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흥군에서 그냥 막연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소위 요즘은 홍보를 핀포인트 홍보를 해야 된다. 딱 그 오실 분들, 모실 분들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아까 군수님께서 그 주식회사 모두 투어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 바로 그러한 좋은 예인데요. 그래서 내가 관광을 하겠다 하면 서울에서 예를 간다, 출발한다 그러면 서울에서 차를 몰고 고흥까지 가는 건 이미 지쳐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회사에서 그 관광객을 모아가지고 차로 해서 패키지 투어를 하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낚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낚시회를 통해서 고흥에 1박 2일 내지 2박 3일 낚시를 간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면 특산물이 좋고 음식이 뭐가 좋고 뭐 있다. 이렇게 해서 또 특히 제가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스포츠 단체가 많습니다. 근데 고흥은 아시겠지만 아주 겨울에도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동계 훈련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흥에 박지성 공술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 여러 가지 뭐 초, 중, 고등학교 일반 실업팀까지 해서 그 팀들을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거기 박지성 공술 운동장에서 서로 훈련도 하고 시합도 붙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오랫동안 기숙하게 하고 그러면 지역 발전이 다 할 때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주거 시설, 식당,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모텔, 뭐 숙소 이런 것들이 다 유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울러서 이제 같이 고흥만의 특별한 밥상, 운동선수한테 특별히 공급해야 할 그 영양식, 뭐 이런 청결 문제 이렇게 동반 같이 구비가 된다면 앞으로 고흥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 소위 관광지로서의 부각될 걸로 저는 기대됩니다. 예. 이제 저희가 농업 부분, 고흥군 하면은 아무래도 농업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억대 분홍이 가장 많은 도시가 또 고흥군이기도 하죠. 뭐 가능했던 이유가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천 프로젝트 추진 결과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우리 마을을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요. 그 마을 소득에서부터 도저히 이걸 가지고 이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마을이 끌어나가는가 아주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우리가 고흥에 살면서 농사를 지면서 우리 농업이 63%인데 농업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경제적으로 농업을 이왕하면서 5천만 원 소득은 이렇게 낼 수 있는 이런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가당 소득을 5천만 원을 내는 거. 또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을 5만 불을 한번 해보자. 5천만 불을 해보자. 그 다음에 농림수산 소득액이 우리 순수한 소득만 해서 우리 국민들이 5천억 이상을 달성해보자. 이건 5천억 달성을 했습니다. 진짜 달성을 했고 농수산물 식품도 수출도 지금 5천만 불인데 거의 또 달성을 해 가다가 작년에 애나 이런 사정에 조금 약간 좀 떨어졌는데 금년에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5천만 원 고소득 농어가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200 하고 있는데 지금 2,563, 53%가 증가를 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멘토링 제도를 해가지고 1억 이상 소득을 내는 농가는 그 골드 크롭, 또 2억 이상은 다이아몬드 크롭 해가지고 5천만 원이 미만인 사람들은 3천 이런 사람은 5천만 원에 끌어내고 올리고 또 1억짜리가 5천만 원 1억으로 끌리고 2억짜리가 1억을 끌어올리고 이런 그 멘토링 제도까지 이렇게 합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노력한 결과 작년에 우리가 최고 계속 역대 3년 전 526농가였습니다. 농업만 해서. 이제 해남이 그 다음에 397, 강진이 380호 영화에서 보는데 이런 그 체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지도하고 이렇게 컨트롤 하니까 이런 소득을 올려서 이 5천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지속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비전 5천 그 선도 계층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또 고소득 유망 작물을 시범 재배를 하고 군면 참여를 붐을 조성해가지고 다양한 전략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또 고흥하면은 마늘과 유자 등과 같이 특산품이 많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게 지리적 표시로 등록돼서 산업 경쟁력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물 특화 사업 어떤 변화가 이렇게 앞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구는 그 제주도에 비해서 일조 시간이 500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해풍을 맞아야만 가능한 그런 농산물도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바다는 태평양에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물 조류가 좋고 그다음에 프랑크톤 생산이 아주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수산물이 전국에서 가장 맛있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 브랜드화를 우리가 제대로 못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서 7개 품목이죠. 마늘, 유자, 한우, 석류, 미역, 다시마 등 김 이렇게 7개 품목이 이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지리적 표시도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고흥의 그 농수산물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은 농민들에게 큰 소득이 이렇게 보장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 공군이 이렇게 1차 산업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고 6차 산업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1차 산업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을 좀 산업 구조를 조금 더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 공군의 입장에서는 없겠습니까, 교수님? 예. 최근 그 산업 발전 그 트렌드 자체가 그 6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6차 산업은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농수산물을 1차 산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조 가공하는 2차 산업, 그다음에 이것을 판매 서비스하는 3차 산업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광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생산에서부터 이것을 판매 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감을 느끼고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6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고흥군이 이게 이제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육지에 있다 그러면 농업 또는 임업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만 고흥은 농업, 수산업 또 뭐 임업 다 세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6차 산업과 연계한 아이템 개발이 무궁무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군수께서 지금 방향 설정은 잘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선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선 6기의 고흥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이기도 하셨죠.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취임해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부르셨던 것이 사실 공도자 숭배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은 후시에서 현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숭배를 해줘야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 공 세운 사람들을 너무 소홀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공도자 숭배를 기치를 내걸고 지금까지 추진해 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당시 그 전라 좌수영이 5관 5포 중에 1관 4포가 사실 우리 고흥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을 4포를 설치한 곳 임난시 충무공 함대에 사실 주력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1년 6개월, 18개월을 고흥서 주지를 하면서 임난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역사적으로 박물관이라는 게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고흥 덤봉군청 문화관이라고 해가지고 네. 420억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1000억이 들어가도 나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적으로 동초 김윤수 선생님 판소리도 지금 우리가 재조명을 해가지고 지금 국가에서도 2개 분류를 해가지고 보송소리하고 2개를 맥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임난대 공을 세운 명장 정걸 장군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의 스승입니다. 이런 것도 학술자를 개최했고 또 전국 최초로 조선시대의 그 관직 계승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고흥 1관 4포 관직 계승자 임명식도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 어우
야담의 그 저자인 유몽인 학술, 유몽인도 지금 학술을 이해하고 웹툰도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설화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부모님들, 할아버지, 아버님들이 지금 평생 이렇게 세상 살아오다가 남은 대로 그 나름대로 설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사장시켜 돌아가시거든요. 뭐 저 사람이 노인 하나 죽으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진다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2,100명의 1,400쪽 분량의 16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제목이 고흥의 미래 여기에 길이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덤봉 분청 문화관도 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설화문화관이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감동적인 것이요. 기증한 사람들의 역사적인 그런 사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암행의사의 교지라든가 암행의사가 현지에 와가지고 보고 느꼈던 것을 장기를 올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문제는 또 지금 발포만호 이순신 장군이 발포만호에서 또 오동나무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비워주려니까 국가가슴 비워주라 이런 그래서 숙청까지 당하고 그런 게 있는데 네네. 오동나무 털을 가지고 우리가 청렴 박석 광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임진왜란 흥양 인물사전이라든가 고흥문화예술 홈페이지 구축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청렴 박석 예. 오동나무 터에 3만이면 됩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이름 올리고 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인구 감소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흥군에서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감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고민 상당히 크실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 고흥은 68년도에 인구가 23만 7천이었습니다. 지금 7만이 오늘습니다. 인구 감소한 것을 보면 1년에 4천 명, 5천 명, 3천 명 이렇게 줄어드는 해가 있었어요. 한 면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2013년, 12년도부터는 1,000명 이내로 감소 속도가 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또 현실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혼자 사는 65년 독거노인 가구 수가 9천 가구입니다. 7,800명이 장애인입니다. 고령화가 36.19%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업이 63%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학생, 군인 여기 빼보고 나면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슨 인구 유출도 유입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투자 유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양 임해산단 이것만 곧 이렇게 완공이 된다면은 앞으로 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인구가 유입되면은 여기서 살면서 우리 뭐랄까요 향후들도 공장에 여기 다니고 부모님 모시고 이 복지까지 해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예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투자 유치도 적극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초등 고등학교를 나와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 여기다가 지금까지 8년 9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 발전 기금도 지금 한 143억 유치가 됐고요. 또 투자 유치도 지금 현재 62개 기업에 1조 한 6,605원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출산 장려책이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환경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어떤 정책들을 인구 감소 문제를 좀 타개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농어촌이 다 전국적으로 같은 그 현상일 것으로 봅니다. 저 나이가 지금 올해 63세거든요. 우리 군의회 의원이 12분인데 제가 나이 많기로 7번째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고흥군의 인구도 대부분 저 나이 또래가 평균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다 봤을 때 한 10년 후에 내가 73세가 되는데 과연 10년 후에도 지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뭐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고민해 보다가 생각한 것이 우리 군수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국민들이
적절한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먹고 살만한 그 소득이 있어야 되고 또 교육 환경이나 또 문화 서비스 뭐 이런 건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군수님도 말씀드렸지만은 투자 유치가 가장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우리 고흥은 뭐 그 접근성이나 또 그 노동력 확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박병정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동광농공단지를 비롯해서 많은 그 친환경적인 그 투자 유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많은 경제력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아마 들어올 수 있는 그 투자 유치는 아무래도 우리 도양 일반 산업단지가 아주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 사업이 빨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더더욱 좀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인구 감소 추세는 그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출산 장려라든지 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촌, 기농 뭐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께서는 이제 투자 유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고흥군의 경우 지금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출산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국의 출산율 평균이 1.19명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1.5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은 전라남도보다도 훨씬 낮다. 전국 평균보다 떨어진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필요한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 고흥에서 태어나고 고흥에 계시는 분들이 고흥 출신의 아이들을 많이 출산해야 되고, 두 번째, 거기 고흥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업 이어받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군수님께서 기농, 기촌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고 우선적으로 고흥에서 많이 태어나게 하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들의 가업을 어떻게 하면 승계할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차 산업을 저희들이 사업의 트렌드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모 세대들이 1차 산업에 종사했다. 농업을 했다나 수산을 했다. 그러면 2세대들은 그 가업을 승계해서 1차 산업의 부모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또 관광객을 유인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의 그 산업 전선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어차피 농업, 수산업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자녀 세대들은 그것을 승계해서 훨씬 더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출산 장려, 두 번째 가업 승계하기, 이런 정책들을 좀 군수님께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지역의 하나를 두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은 시간이 다소 부족한 게 좀 아쉽습니다. 뭐 7대 공군의회 의장님께서 군정에 바라는 점, 그리고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더 잘 사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고흥은 노령 인구는 많고 또 재정 자립도는 전국의 최하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예산 확보와 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고흥의 변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그 의원으로서 사실 역할이 감시, 견제, 또 그런 그 건전한 대안 제시 이런 것이 아주 필요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그 행정력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참 그 의회 역할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또 그들이 격려를 통해서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 역할 중에서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멈출 시간도 없습니다. 온 국민이 통합하고 화합하고 뭉쳐서 정말로 떳떳한 그 후배에게 후손에게 물려줄 그런 공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삼성 군수로서 그 책임감, 무게감 같은 게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동안 믿고 지지해주고 계시는 공국민들에게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민선 6기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삼선의 영광을 제게 안겨주신 것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엄숙한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을 위해서라면 없는 길도 만들어간다는 각오로 국민 여러분과 약속한 사업들을 반드시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침체 등 대내의 사정은 만만치 않으나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하나로 모아 많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줬습니다. 함께 일군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그리고 자신감으로 잘 사는 고흥, 또 고흥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고흥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화합하고 또 그 달결된 힘을 고흥 발전의 성원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선 6기 출범 1주년 특별기획 MBC 토론 시사데스크.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고흥 민선 6기 출범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미래에 대한 최고의 대비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민선 6기가 제시한 변화 혁신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욱 꾸준하고 역동적으로 추진돼야 할 목표일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재국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민선 6기의 소통 행정이 보다 더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민선 6기 출범 1주년 특별기획 MBC 토론 시사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